네, 그러면 이제 미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미나는 여기 지금 써 있긴 한데, 미나를 보고 누가 그렸는지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나를 작가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미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익명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나는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작가 미상의 익명성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시점적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점적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선을 하나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 앞에서만 본 시점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본 그런 다각화된 시점이 한 화면에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근법도 무시가 돼서 뒤에 있는 것도 되게 크게 그리고 앞에 있는 거를 되게 작게 그리는 그러한 것도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표현된 시간의 동시적 표현도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대 종소는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사물의 상호와 비례 관계를 무시하고 크기를 되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크게 그리고 또 뭐 어떤 건 작게 그리고, 그래서 주대 종소도 그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화를 보면 되게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사물을 되게 개별적으로 색채를 극대화해서 화려하게 그렸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평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명암을 안에서 되게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으로 좀 만화처럼 그렸다는 뭐 그런 것도 특징일 거고, 구도도 되게 좀 멋진 구도가 아니고 되게 대칭, 똑같이 뭐 좌우가 대칭이 됐거나 아니면 나열형 구도, 이런 것들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익살적이고 해악, 소박, 단순, 도화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그 안으로 벽사적, 장식적, 기복용 이렇게 좀 주술적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미의식과 생활 감정을 표출했는데, 그래서 일례로 원래는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지만 책가도를 예시로 들면 처음에 이제 궁중 또는 사대부들이 좀 관직의 뭐 벼슬을 높게 올라가서 학문에 정진하라 이런 뜻으로 책가도를 선문해서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18세기, 19세기 넘어와서 이제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매간매직을 해서 내가 벼슬을 얻긴 했는데 관직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벽에 걸어놓고 좀 대리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화의 의의는 크게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한 건데, 문화의 주체성을 찾고자 했던 시기와 맞물려서 서민들의 자주적 출현, 발전한 미술 양식이고, 이제 대중의 미식, 생활 감정의 직접적 표출로 당시 서민들의 의식 구조와 미적 정서와 조형 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이고 독립적인 우리만의 미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민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는 저희 아마 저번 수업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중앙박물관에서 소장된 그림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떤 게 맞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 산신도는 제가 여기 힌트를 써놓긴 했는데 누가 그렸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그럼 익명성도 이게 아마 포함이 될 거고, 시점은 혹시 어떻게 보이세요? 네, 맞아요. 이게 이 지금 산신은 앞에서 봤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지금 보일 수가 없는데 나무는 마치 위에서 내려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다시점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근법도 네, 좀 뭐가 잘 안 맞죠? 나무가 더 멀리 있으면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그렸고, 4번은 시간의 동시적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대종소도 네, 아마도 이 호랑이가 사람보단 좀 더 클 것 같은데 지금 산신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아마 주대종소도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채 효과를 극대화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면적이에요? 되게 입체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것도 사물에 되게 평면하고 도식화된 그림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나열형 구도 이렇게 다 하나씩 그냥 일렬로 나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열형 구도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익살해학도 물론 들어갔겠지만 약간 벽사구복의 기복적 신앙, 기복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아마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민중의 미의식과 생활 감정을 표출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책가도, 이게 바로 책가도 그림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그 사대부에서 그렸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말기에 와서 서민들 사이에서 뭐 선물용으로 주던 뭐 이렇게 그려졌던 민화 중 하나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익명성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점적 표현이죠. 앞에서만 본 게 아니고, 그럼 앞에서 봤으면 여기 위에가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에 지금 보이는 거 보면은 이것도 다시점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원근법도 무시가 돼 있고, 시간의 동시적 표현은 네,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주대종소도 네, 맞죠. 지금 다 사물에 지금 호랑이인데 호랑이가 이렇게 작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되게 작게 그리고 이런 서적 같은 책을 엄청 크게 그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주대종소를 볼 수가 있고, 네, 또 화려한 이런 색채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평면적으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민중의 그런 미의식, 생활 감정이 표출되어서 아, 나도 벼슬에 올라가고 싶다. 하지만 못 올라가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대리만족해야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